인텐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화면을 띄울 때 인텐트가 사용이 되죠. 이 인텐트는 화면을 띄울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띄울 때 시스템 쪽으로 전달된다. 즉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걸 할 때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그때 우리가 부가 데이터라고 하는 걸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main activity.kt 파일을 열고요. 이렇게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전에 자, show intent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 put extra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put extra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고, 여기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키를 넣고요.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넣어보자. 010 1000번에 1000번. 책에서는 name이라고 하는 키를 썼는데요. 그 어떤 걸 쓰든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기억해서 다른 쪽에서 이 값으로 뽑아내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할 거는 우리 intent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이 회색 부분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자, 파라미터의 이름을 자동으로 얘가 붙여준 거죠. 만약에 이렇게 모바일이라고 하는 키로 그 다음에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넣었다. 키 밸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네임 밸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름 딱지를 하나 딱 붙이고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요 인텐트 객체가 시스템으로 전달됐다가 메뉴 액티비티를 띄우는데 사용이 된 다음에 메뉴 액티비티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 쪽에서 이거를 받게 되겠죠. 인텐트를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뉴 액티비티 쪽에서 전달받은 요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요 정보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을 받았다고 하면 속성으로 넘어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인텐트라고 해보면 이렇게 속성이 있다 그랬죠. 이 속성은 아까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 액티비티를 띄우기 위해서 만든 그 쇼 인텐트가 돼요. 근데 인텐트라고 하는 속성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 인텐트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if 한번 해볼까요? if라고 해서 인텐트가 만약에 널이 아니면 인텐트가 널이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얘를 자동으로 띄우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인텐트가 널 값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텐트가 널이 아니라면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보자. process inten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자, 인텐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function process inten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past int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죠. 자, 자료형은 intent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 intent는 자동으로 unwrapping이 된 겁니다. 자, 널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랩으로 씌워놓은 거를 하나 벗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음표가 안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텐트라고 해서 아까 우리 메인 액티비티에서 전달한 요 show intent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전달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intent에다가 put extra로 집어넣었죠. 저거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ast intent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뽑아보자. 자, past intent get extra. 자, put으로 넣었는데 그걸 get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get extra라고 하는데 보면 이 자료형에 따라서 extra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뽑을 때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자, get string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string extra. 뭐 한참 가야 되네요. 자, 다시 말하면 get extra를 쓰긴 쓰는데 자료형에 따라서 문자리라고 하면 자, 글자라고 하면 get string extra. 자, string extra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키 값을 여기 넣어줍니다. 아까 모바일이라고 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 자, 모바일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넣어주면 왼쪽으로 그 값 0, 010 이렇게 하는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var 모바일 이렇게 한번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거를 토스트 메시지로 한번 보여줘 보자.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도 널 값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넣은 키 값하고 다르다고 하면 얘가 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if라고 해서 모바일이라고 하면 이 모바일이 널이 아니면 이거를 한번 띄워보자. 자, show toast라고 하고 자, 전달받은 값이 뭐냐? 모바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show toast라고 하는 거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사용했던 show toast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show toast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줄이는 방법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나중에 우리가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 이걸 줄이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형태가 좀 더 바뀔 수가 있다. 나중에 우리가 코드 블럭에서 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바일이 널이 아니면 널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safe call, 즉 안전한 호출, 다시 말하면 널이 아닐 때만 실행하는 방법은 뭘 썼어요? 물음표 점을 사용했잖아요. 물음표 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바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면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널이 아니면 물음표 점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걸 실행하는데 show toast라고 하는 이 함수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run이라고 하고 중괄호 엔터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show toast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 회색으로 된 거는 자동으로 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코드 블럭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정도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모바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널이 아닐 때 중괄호 안에 코드를 실행해라 run. 실행이 ru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모바일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 또는 함수 상자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 경우에 ru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코드는 이렇게 막아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show toast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전달을 받을 경우, 그 경우에도 우리가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돌아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finish라고 해서 이 액티비티를 닫아주잖아요. 근데 닫아주기 전에 인텐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val 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 back intent라고 하고 인텐트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냥 빈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back intent라고 하는 거에다가 put extra라고 해서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걸 하나 넣어볼게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이거를 돌려줄 때, 이 화면에서 이전 화면으로 돌려줄 때는 set result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절트 코드는 뭐 201이라고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ack intent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이 intent가 이전 화면으로 전달이 돼요. 이전 화면이 보이게 될 때. 그럼 이전 화면이 보일 때가 언제예요? 메인 액티비티로 와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때 리절트 코드가 뭐예요? 우리가 넣었던 리절트 코드 201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데이터를 받으니까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받았죠. 들여쓰기가 정상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어서 101이라고 하는 리퀘스트 코드로 넘어온 경우, 그런 경우에 처리를 한번 해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죠. 인텐트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넘어온 인텐트 객체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back intent라고 하는 걸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고요. 여기에 process intent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if라고 해서요. 데이터가 null이 아니면 그때 process intent라고 하고 데이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했던 process intent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죠? 그거를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function process intent라고 하고요. 여기에 past intent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intent라고 하면 이렇게 올 거고요.
자, 이미 널이 아닌 상태니까 자, past intent라고 하는 거에서 get string extra라고 하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넣었었죠. 자, s가 대문자여야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받겠죠. var 데이터 이렇게 받아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show toast 하면 되겠죠. show toast 자, 메뉴 액티비티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뭐냐? 여기에 데이터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뭔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액티비티 소스 파일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쪽에 넣고 저쪽에 넣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 코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요 전에서 본 거죠. ru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자, 메뉴 화면 띄우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달받은 값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 자, 응답 받았음. 자, 리퀘스트 코드와 리절트 코드가 왜 이게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전달받은 데이터 홍길동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텐트 안에 부가 데이터,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넣어서 자, 보내고 받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